여러분들 10페이지를 갑니다. 10페이지 가면은 거기 우리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당권은 그냥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해마다. 그럼 첫 번째 볼 때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에 볼 때 저당권의 설정의 목적이 소유권 외죠. 위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일 때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됐죠? 네. 두 번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엔 저당권도 할 수 있다. 위에다가 고려청자율에 쓰고 고려청자. 이 경우 채권의 평가액 이런 거죠. 옆에다가 1억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otherwise 그럼 여기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 otherwise 이런 거 신경을 쓰지 마세요. 도이다 돈아이다 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입니다. 채권 최고액 채무자 성명과 주소를 기록한다. otherwise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채권 최고액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공동담보입니다. 자, 보세요.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다가 5개 이래 보세요. 설정되는 각 부동산 위에다가 5개 써죠. 그러니까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가 들어오면 그 5개 부동산에 전부 다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된다. 해.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한다. 신청인이 작성한다. 등기관. 그 다음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로? 직관. 여러분들 공동담보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관. 뜻의 등기 잠깐만 해보세요. 뜻의 등기. 아까 전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런 것도 등기관이 뭘로 한다? 직관. 직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분리처분 금지는 알거든.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은 분리처분할 수마다 없다. 여러분들 4번에 동그라미 1은 자 그대로입니다. 건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비담보 채권이 양도 대입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건저당은 신청할 수마다 없다. 여러분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잠깐만 이제 손을 보세요. 법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채권 양도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법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법에는 그 문구가 없어요. 그냥 그릇밖에 안 나와.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전이 있고 변경이 있거든. 자, 요게 이전이 있고 변경이 있거든. 그런데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거든.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1번에 건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건저당권자 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1억입니다. 채무자 갑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1개, 2개, 3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채무자가 갑액에서 A로 변할 수 있다. 요거 이전 등기한다. 변경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무슨 등기? 이전. 그 다음에 경정 등기, 무슨 등기? 변경. 요 이전이라는 거는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여러분들 보세요. 갑액에서 을로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갑액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을.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죠.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을이 병에게 전세를 1에 뭐다? 1. 전세권 무슨 얘기? 이전. 이 전세권 이전이잖아요. 이전은 권리의 주체
권리자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자가 변하는 거예요. 요거 됐죠? 그러면 요거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갑에게서 A로 바뀌는 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이거는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아시죠? 자, 우리가 채권액이 1억이다, 2억으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무슨 얘기? 변경. 그 요게 달라지는 거는 시작, 변경.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에게서 병으로 저당권자가 바뀌잖아요. 요게 무슨 등기? 이자.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전을 묻는다는 거는 건저당권자가 을에게서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을은 건저당권자입니다. 건저당권자는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더바이더 오. 하나는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있다. 있죠. 그럼 요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건저당권자가 을에게서 병으로 달라진다는 말은 1억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간다. 요게 무슨 양도? 채권 양도예요. 시작. 채권 양도. 1에 1 이전할 때 무슨 양도? 채권. 그러니까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 논리지. 됐죠?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자 요거를 저기서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전을 하거든, 변경을 하거든. 그럼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된 후, 확정되기 전에 확정된 뭐다? 후. 그러면 요 채권 최고액이 비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있다면 무슨 양도다? 채권 양도. 그런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면 채권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그럼 정리합니다. 전에는 무슨 양도? 시작. 계약 양도. 후에는 자 시작. 채권 양도. 그러면 법에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전한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을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끝에 없다죠. 그럼 칠판에 봅니다. 전에 계약 양도는 시작 있다. 채권 양도는 시작 없다. 그럼 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을 해야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는 이전을 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이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법조문을 그대로 쓴다면. 오케이? 네.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다른 말 해볼게요. 건전한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시작 있다. 전이라면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할 수는 시작 없다. 후라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을 할 수 시작 있다. 요까지 딱 됐죠? 근데 법에는 그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법에는 그럼 뭐 나오냐면 건전한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을 원인으로 할 수 시작 없다.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일이 무슨 양도고?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할 수 없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두 가지를 외워야 되거든. 채무자가 누구다? 채무자가 갑에게서 병으로 달라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다. 동생이 있고 형이 있어. 그러니까 또 형이 돈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흔히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대신 갚아준다는 게 무슨 인수였어요? 채무인수. 돈을 내가 갚아준다는 게 이제 채무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게 무슨 인수? 채무인수. 근데 아직 요게 확정이 안 돼 있다면 채무인수가 아니고 시작. 계약인수. 감 잡았어요? 네. 근데 법에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거 전에, 다시 합니다. 전에 일을 시작 없다. 법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법대로 시험에 내면 이 문장을 그대로 쓴다면 그대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건전한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전한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소유자가 제3채역자인 경우할 때도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시작 없다. 이때는 모르면 이래합니다.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물건을 이전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딱 공부해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채무자 변경을 등기운행의 건전한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하면서 오더바이더 집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려 쓸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시작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 사람 무슨 자? 저당권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채무자지. 이 사람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을은 갑을 보고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에 저당권자, 저당권자 누굽니까? 을.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 이거잖아요.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무자의 이름도 등기부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어드바이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권리자 있죠? 권리자는 무조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권리자가 저당권자가 권리자지. 소유권자가 권리자지.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다시. 큰일 났네.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했죠? 모든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지 권리자는. 또 다른 말로 합니다. 이름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 법학에서 이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게 이름이잖아요. 맞다? 맞죠?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등기부에 저당권자가 권리자입니까? 채무자가 권리자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그러면 채무자는 권리자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성명, 주소만 쓰는 거지.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지 뭐. 오케이? 자, 저당권자는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항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는 권리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성명, 주소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채무자가 갑에게서 병으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변경등 개의 된다는다? 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 무슨 자? 권리자. 통과됐어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옵니다. 37번은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한 개만. 다른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변경 경정은 먼저 해봅시다. 제일 위에 제목을 보세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이다. 부동산 표시는 자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됐죠? 그러면 그 6개 중에 하나라도 잘못 적었다 고치는 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다시 부동산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옆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면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그러면 그거는 11페이지 제일 위에 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다시 10페이지를 갑니다. 의의는 됐거든. 신청입니다. 신청. 부동산 표시죠.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매돌리니 한다. 1월.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죠.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변하는 거죠.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암산해 볼게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다. 오더와이더 지료를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자는 등기 의무자, 지상권 설정자는 등기 권리자다. 오더와이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 옵니다. 자, 이렇게 됐죠. 호칭을 정리해 볼게요. 갑을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을이자 시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금이 1억이죠.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 전세금을 5천으로 다운시킨다 이 말.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됐다 안 됐다? 되죠. 이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되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줘야지. 그러면 연습합니다. 3개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이 가면 답이 나오니까 안 가겠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를 등기 권리자, 어드바이더. 5.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건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드바이더. 지금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등기 필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지료를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자는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어디다? 칠판에 감액은 요거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요 그림입니다. 요 사람이 의무자죠. 소유자 누구다? 가. 의무자 누구다? 가. 인감 제출한다. 의무자 누구다? 가. 등기 필정보 제공을 뭐다? 한다. 정액입니다. 소유자 누구다? 가. 인감 제출 뭐다? 한다. 등기 필정보 제출 뭐다? 한다. 감액입니다. 소유자 누구다? 가. 의무자 누구다? 을. 인감은 제출하지 않는다. 등기 필정보는 제출을 한다.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는 무조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감은 앞에 의무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되는 거라 소유자가 의무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비는 대당이나 도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개명을 했죠. 호적을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러면 그 권리의 변경 계약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합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것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요거를 간단하게, 요거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봅니다.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요거는 지울게요. 자, 됩니다.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채권액이 2억입니다. 이거 3억입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게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변하는 게 시작. 권리의 변경. 요게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등기명인의 표시에 뭐다? 변경. 그러면 등기는 항상 불이익분원적을 키로 잡습니다. 불이익분원적을. 그러면 1번은 이 집이 경매 들어가서 우리가 말 때 낙찰을 배당을 받을 때 1번 먼저 배당받고 2번이 배당받는다는 거는 돼 있죠? 돼. 그러면 항상 불이익분원적은 1번입니까? 후순위 권리자입니까? 후순위. 그러면 이 사람이 보세요. 그럼 요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말로 해볼게요.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은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그러면 바로 이러이 뭐다? 1.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여기다가 송윤자 이랬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더바이더 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오.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게 3억에서 4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 예. 그럼 성낙서 들어오면 1의 뭐다? 1. 안 들어오면 뭐다? 4. 이제 됐죠?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대답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다시.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바이더 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오더바이더 오. 이런 시험 문제는 없지. 내면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지. 되죠? 그럼 두 번째,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각하한다. 어디다? X.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어더바이더 오.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 이해했죠? 네. 우와, 잘했어. 그러면 항상 답은 이겁니다. 이거. 동갑. 그 다음 말소 등기입니다. 의의는 됐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할 수 시작 없다. 말소 회복의 등기. 이제 이해관계인입니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집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하냐면은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5번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여기다가 쓸게요. 권리의 변경 등기 요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할 때 직권 경정이 있거든. 판결서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두 개는 응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요래만 하세요. 등기간에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맞죠? 네.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성낙서가 들어오면 돼, 안 돼요? 돼. 모든 거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되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직권자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낙서 들어오면 된다. 오더와이더 판결서 들고 들어갔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응용이 안 됩니다. 그냥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그래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나오죠. 그럼 이 두 개는 일어납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이래 낼 수 있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차단하는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오케이? 네. 여기는 이해관계인을 차단하는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여기도 이해관계인을 찾아가는 문제, 그냥 글자를 그대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이렇게밖에 시험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해관계인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책에 이번에 이해관계인 나오죠?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지상권 말소 시, 저 옆에다 주등기 나오죠? 네. 그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주등기 안 써줍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그럼 우리말로 풀이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이래냅니다. 저는 주등기, 부기등기서 시험장에 가면 안 써줍니다.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1번에 전세죠.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에 뭐다? 1. 전세의 저당권.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말소하면 이 저당권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 이해가.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아직 시험 문제 아닙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시작. 직권. 시작. 직권. 여러분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소해야 죽는다, 안 해도 죽는다, 안 해? 그럼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죠? 네.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번이다, 1번 아니다? 1번. 1번이 말소되면 뒤에 거는 다 죽는 거지. 전부 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거사에 대한 저당권자는 무슨 관계이다?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그럼 소유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 병한테 저당권. 근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이해합니까? 네, 그게 동그라미 3번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말소입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각하 사유입니다. 1호, 2호.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됐죠? 그러면 2번입니다. 가등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4번에
수용이죠. 아까 전에 했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는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멸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봅니다. 4번을 볼거 등기관이 수용을 위한 소기라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 처분에 대한 경우는 그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오죠?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때는 말소하는 거를 예운다, 안 하는 거를 예운다. 그럼 안 하는 거이라면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뭐다? 단독. 그러니까 환매입니다. 여러분들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불행사하면 뭐다? 공동 말소. 맞죠? 네. 근데 시험에는 6번으로 나옵니다. 6번에 보세요.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요. 그게 환매권 행사다, 불행사다, 행사. 행사니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7번.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렇게 되어졌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로 갑니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말소 회복입니다. 그러면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말은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회복할 수도 뭐다? 있고. 전부를 회복하면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주등기. 일부를 회복하면 시작 부기등기.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은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리로 오세요.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이래 냅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걸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는 이해관계인마다 아니다. 그러면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 오세요. 그럼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하나만 해봅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해야 된다. 어디다? 그럼 우리는 말소가 키입니까? 회복이 키입니까? 회복.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도 말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서 1번을 말소. 이렇게 말소를 해서 2번에서 1번을 말소를 했어요. 말소. 그 말소를 지금 했어요. 말소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어.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저당은 말소할 때는 저당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없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를 했는 거라. 그럼 잘못 말소를 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럼 바로 할게요. 몇 번이 온다? 1번. 그럼 여기 무슨 건? 전세. 칠판에 봅니다. 요게 회복이다, 회복 아니다? 회복. 회복할 때는 요게 있다, 없다? 있지. 말소할 때는 요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됐죠? 그러면 요게 회복을 하니까 요게 순위가 밀려요,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의 성락서가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락서 안 써주면 회복 못하는 거지 당연히. 오케이. 네, 이쪽으로 오세요.
1번의 전세, 2번에서 1번을 말소하니까 깨끗하니까 3번의 새 전세가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됐어. 원상으로 해보갑니다. 1번 무슨 문건? 전세. 자, 보세요. 요것만 보면은, 요게 회복을 하니까 요게 이해관, 순위가 밀리니까 이해관계지. 이거를 보면은, 이거 무슨 문건? 전세. 무슨 문건? 전세.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그럼 회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회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되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소송으로 가서 판결서를 갖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됐죠?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답은 두 가지거든. 그럼 세 가지를 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1번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3번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인 시작 아니다. 1번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3번 저당권자는 시작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통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볼게요. 이해관계인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이해관계 X입니다. 지상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자르세요. 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라는 게 무슨 권입니까? 지상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주등기가 회복이 되면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칠판 오세요. 자, 칠판 오세요. 요거를 다시 세 개를 다시 공부할게요. 세 개를 다시 공부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1번의 전세, 1번의 전세, 1번의 전세, 1번의 전세, 요래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의 1, 전세의 저당. 1의 1, 전세의 저당입니다. 아, 요는 같이 되는군요. 2번의 저당, 2번의 저당. 자, 지금 요 그림과 요 그림을 구별해 볼게요. 이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건 느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요거는 주등기죠. 하나다, 두 개다, 두 개. 이 등기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 요거는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이니까 1억을 보고 돈 빌려줬지. 그러면 요게 2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지.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지. 맞죠? 네. 근데 요금에도 1억, 요금에도 1억. 요게 2억으로 올라요.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 무슨 관계이다? 예. 이걸 시험지 속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럼 정리해봅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시작 아니다. 그럼 전세금 감액을 원인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시작 이해관계인이다. 맞아요? 네. 요게 5천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의 채권 확보가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불리.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럼 정에 가면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다. 감에 가면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이다. 그럼 요게 정에 가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이다. 감에 가면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다. 그림이 됐다, 안 됐다? 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이 두 개를 설명할게요. 이게 주등기, 이게 부기등기죠. 이거 말소합니다, 이거.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 예.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말소됩니다. 그럼 승낙서 들어갔습니다. 2번에서 1번 말소했지. 그럼 이 등기는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럼 3번에서 1에 말소했지.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세를 잘못 말소했어. 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시작 있다. 정리합니다. 아까 요 됐죠? 회복합니다. 그럼 몇 번이 옵니까? 1. 맞지? 요게 회복이 됐지? 그럼 요 주등기가 회복이 되면 1에 1.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정리합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주등기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의 이단이다. 아니, 그게 지금 동그라미 오른쪽에 1번이잖아요. 오른쪽에 1번을 다시 갈게요. 지상권 회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입니다. 2순위 줄 것이에요. 지상권을 회복할 때 1순위, 여러분들 2순위가 회복할 때는 1순위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럼 3번입니다. 2번 죽었습니다. 소유권. 3번, 4번 죽었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 양립이 안 된다는 건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기등기로 갑시다. 자, 주등기를 봅니다. 언제나 주등기 합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 다음에 말소는 전부를 지웁니까? 일부를 지웁니까? 전부. 전부를 지우는 것은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주등기. 3번, 4번을 묶었어요. 3번, 4번은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아까 개명하는 거죠.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2번, 3번, 4번을 묶었어요.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권 경정 등기거든. 자, 요거를 중간에 보세요. 경정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자, 두 번째, 직권이죠. 직권이라는 말은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 그럼 직권이죠. 설사 직권은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 그러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래서 직권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개만 공부하면 되거든. 제일 밑에 봅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 한 장 넘길게요. 소유권 외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다? 부기등기. 요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공부는 있잖아요. 아까 권리의 변경 한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시험에 그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만 내볼게요. 가등기와 본등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됐죠? 그 다음에 전부 말소해보, 일부 말소해보. 이걸 주등기, 부기등기로 물을 때는 전부자, 일부자 두 개 중에 한 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럼 전부자가 들어가면 시작, 주. 일부자 들어가면 뭐다? 부기등기. 그럼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권리의 변경이라면 권리의 변경.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럼 바로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성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이제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자, 문제랍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의 등기입니다. 이번에 전세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입니다. 3번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저당권 등기입니다. 4번에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입니다. 5번에 채권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무조건 5번이죠. 그죠? 이게 눈에 바로 들어와야 돼요. 문제는 항상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시험 문제 답은 무조건 이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쓰느냐 이러면 이렇게 문제 씁니다. 다음 보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몇 번? 5번. 그러면 요거는 약정이죠.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거는 전세권 이전이니까 뭐다? 부기등기. 지상권의 저당이니까 뭐다? 부기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성낙서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러니까 무조건 답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장난을 어떻게 치느냐, 거기에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다음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할 수 없는 등기는 몇 번이다? 5번.
답은 무조건 몇 번이다? 5번. 이런 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답이 변하는 거는 이것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내는 문구는 이겁니다. 다음 중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 딱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로 갑니다. 가등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가등기는 갑골구는 오더바이더 O, 표제분은 뭐다? X. 2번, 3번을 묶으세요. 요거를 꼭 알아야 되죠.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오더바이더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있지. 되죠. 지분만의 본등기는 돼야 안 돼요? 돼.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오덱스다 X. 유증은 유언장이거든.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있다. 죽어야. 그러니까 죽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살아 생전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묶으세요.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할 수 뭐다?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소멸이잖아요. 가등기 할 수 시작 없다. 그건 우리가 아는 거거든. 그 다음에 9번에 사인 정려죠. 그래서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죠.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나 죽을 때까지 강요해 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 줄게. 큰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얘 자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죠. 맞죠? 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문에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신청에서는 3번만 알면 되고 말소는 2번만 알면 돼요. 그러면 2번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1번에 공동신청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자, 2번입니다. 왼쪽입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면 승낙서가 들어갔죠. 승낙서가 들어갔으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3번만 다 갑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죠. 가처분 명령서를 들고 가면 촉탁을 합니까? 단독을 합니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열어서 이런 거는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글자가 같아다르다. 이걸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처분이고 이는 가처분 명령이고 글자가 같아다르다. 다르죠. 가처분 압류, 가처분 경매는 촉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거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에 말소거든. 공동은 공부할 필요 없거든. 아까 전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때 가등기 명인이 뭐가 좋으라? 인가. 그러면 3번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낙서 들어갔지?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왼쪽에 3번만 딱 신경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출제위원도 답을 뭘로 만들겠어요? 왼쪽에 3번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다른 거를 내더라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로 가보겠어요. 자, 요리 와보세요. 힘들죠? 그래도 요거를 맞춰야 되거든. 여러분들 오전에 등기를 맞춰 놓으면 지적은 좀 수월하지 않다? 수월한지 안 한지 가봐야 알지. 자, 지적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요래볼게요. 자, 요래 보세요.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공동신청이죠. 본등기 순입니다. 물건 변동입니다. 제3취득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예요. 중간 처분의 등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자, 요렇게 되어졌죠.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된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주거든. 그럼 제가 이거 호칭 정리를 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요 사람이 가등기 할 때 무슨 자? 소유자. 요 사람이 가등기 명의인. 맞죠? 네. 그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작 등기필 정보,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작 가등기필 정보. 이게 딱 돼야 돼.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병을 우리가 제3채적자.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이 본등기하거든. 갑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가 본등기에 등기에 뭐다? 오더와이더 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본등기에 등기에 뭐다? 오덱스다 X. 본등기를 할 때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오덱스다 X. 요 사람이 들어가면 전부 다 X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X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죠. 하면 요거는 가등기, 요거는 뭐다? 본등기.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면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써요? 같이 안 써요? 같이. 그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물건 변동은 무슨 시? 본등기. 자, 응용을 하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완다. 오더와이더 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오. 본등기의 순위와 물건 변동은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오덱스다 X. 소급하는 거는 순위만 소급하지 물건 변동은 소급한다는다. 안 할. 물건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맞춰야 돼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덱시다 X. 이 사람은 권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권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제출해야지 권리자가 제출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다면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가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지. 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니까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이제 잠깐만 가볼게요. 본등기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위에다가 갑, 셋째 줄에 제3채적자 위에다가 병,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 2번은 통과, 3번으로 갑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4번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을 우리가 배우러 갈 거거든. 5번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원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전부 말소한다면 오덱스다 X.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등기관이 가등기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면에게 통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공부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 봅니다. 직권 말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등기관이 뭘 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다는 말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럼 항상 당사자한테 알려야 된다는다. 그럼 옛날에 25회 때 기출문제 답입니다. 소정의 기간을 기다린 후에 통지한다. 오덱스다 X. 지체 없이 통지한다. 오.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안 하는 거거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요리로 오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수용하고 가처분 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거든. 가등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말소 안 하는 거거든. 그 안 할 때 답입니다. 여기 오세요. 소유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소유권에. 그럼 소유권에 들어오는 거 말소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랗게 4번으로 가보세요. 다음에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나오죠. 그 1번에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가등기 전에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건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에 용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전부 다 말소입니다. 전부 다 말소입니다.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요거 설명해 볼게요. 요거 설명해. 그러니까 소유권이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어. 죽는데, 그 안 죽는 거는 그 세 개만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는 아까 전에 가처분하고 답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요리로서요. 요거 해봅시다.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여기에 3번에 소유권 이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여기에 4번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합니다. 이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가볼게요. 요거 무슨 권? 소유권. 요거 무슨 권? 소유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말소가 되니까 이것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자, 두 번째. 요거는 소유권이지. 요거는 무슨 권? 전세권. 양립은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맞다, 맞다? 맞지. 아, 다시. 아까 요 말을 안 했네요. 그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요거 무슨 권? 전세. 요거 무슨 권? 소유. 그러면 지납니다. 전세와 소유권은 양립은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이걸 말소 안 하면 이 소유권자가 전세를 깨안아야 돼, 안 깨안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지. 그럼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 침해 안 했다? 침해. 그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소유자잖아요. 전세권이잖아요.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전세를 깨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합니다. 요거 무슨 권? 저당. 소유권과 저당은 양립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이거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저당권을 깨안아야 돼, 안 깨야 돼요? 그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침해 안 했다? 침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아, 좋다. 아, 그럼 다시 할게요.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요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번 해볼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해당하지 않아야 말소 안 하는 거지. 둘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전세와 소유권은 양립은 되지. 근데 말소를 안 하면, 저 전세를 말소를 안 하면 소유자가 깨안아야 돼, 안 깨안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거기에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말소 안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라는 처분에 대한 등기죠. 칠판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야, 아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서, 자, 정리합니다.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의 뭐다? 1. 가등기에 가압류.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 요거 정리합니다. 가등기 본등기 했죠? 그럼 이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요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자, 정리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아니, 주등기가 말소가 안 되면 부기등기도 말소가 안 되는 거지. 맞죠? 네. 요거 말소 안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요게 해당 가등기 상에 붙어 있는 가압류는 말소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해당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위에다가 위라고 써요, 위.
위 가등기 상이라는 말과 해당 가등기 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시험에 위 가등기 상에 이렇게 가면 나온 적이 있어요. 통과. 그러면 이제 해결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가등기 전에 맞춰지는 가압류, 가등, 전세권, 저당권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아까 이거 가처분에서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그러면 3번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그 세 개를 딱 외우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좋다 그러면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옆에다가 요거를 썼어요. 옆에다가 요거를 썼어요.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요렇게 놨죠.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여기서 용의권이 있고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이렇게 다 죽는다 이렇게 하세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림 이해했죠? 네. 그 안 죽는 거는 그 동그라미 1, 2, 3만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여러분들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가등기가 소유권 외에 들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들어갈 때 보세요. 용의권에 들어온 거고 있고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아까 전에 공부합니다. 하나가 무슨 권? 용의권. 하나가 무슨 권? 저당권. 하나가 무슨 권? 소유권. 하나가 무슨 제한? 처분의 제한. 그러면 항상 용의권 한 개 나머지 딱 공부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되죠? 그럼 요거 분류하는 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요거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답을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답을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어요.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용의권과 용의권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용의권과 저당권, 용의권과 소유권, 용의권과 처분에 대한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건 안 죽어요. 오케이? 네. 모를 때는 이게 O면 이게 X고 이게 X면 이게 O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맞다. 맞지? 되죠?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1번에 소유자 갑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세가 들어왔어. 요게 요겁니다. 저당권이 들어왔어. 요게 요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 요게 요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전세에 본등기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 세 개 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요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전세. 양립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요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저당.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 1번. 몇 번?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이거는 말소하지 않아. 됐죠? 돼. 자, 요거는 무슨 권? 소유권. 무슨 권? 전세권. 양립할 수 시작 있다. 양립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죠? 그래도 내 전세는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요 소유권은 말소하지 시작 않는다. 됐잖아요. 이해됐다 안 됐다? 너무 쉬운데 그림상으로는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연습 한번 하면 있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 전부 다 반납시켜야 된다. 이놈의 자식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는 거라, 저당권.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요 그림이 딱 쟀죠?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요렇게 들어요. 이제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에. 답부터 내놓고 아까 식으로 합니다. 저당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다. 답!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풀이해 볼게요. 요리 오세요.
요것만 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10분만 있으면 쉽니다. 자, 보세요. 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죽을 고생입니다. 맞죠? 자, 죽을 고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 해주고 난 다음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이 들어온 거예요.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 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요거 무슨 건? 저당. 요거 무슨 건? 전세. 양립할 수 있지? 그럼 요거는 1번이잖아요. 이는 2번이잖아요.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이건 말소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무슨 권? 저다. 무슨 권? 저다.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요거는 1번이잖아요. 이거는 3번이잖아요.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말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권? 소유권. 무슨 권? 저다. 양립할 수 있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저당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 얼마나 쉬워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제를 가입시다. 6번에 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좋다. 6번에 줄을 두 개에다가 줄을 꺼야 되거든. 두 개에다가. 6번에 그 동그라미 1, 2, 3, 4, 5 줄 끊는 것 하나만 줄 거면 대건 다 되거든. 자, 1번에 뭐 어디다 줄 꺼야 된다? 두 개입니다. 어디다 줄 꺼야 된다? 괜찮습니다. 자, 절대 야단 안 칩니다. 1번에 어디다 줄 꺼야 된다? 1번에 임차권에다가 줄 거야지. 셋째 줄에 용의권에다가 줄 거야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임차권. 가등기 위에 뭐가 들어왔다? 용의권. 임차권과 용의권은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 시작.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1번을 알게 줬으니까 2번은 줄 걸 줄 알겠죠? 두 개 어디다 줄 거야 된다? 저당권, 시작. 용의권. 양립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하지 시작.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3번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이면 가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맞죠? 네. 맞춰진 담보 가등기 전세 저당은 이미 경매 개시될 때는 경매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된다? 지상권.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된다? 저당권. 지상권과 저당권을 양립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이런 청구권 모든에 가등기 본등기 등기나 가등기 본에 마친 등기 전부에다가 동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요렇게 써서요. 양립할 수 있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죠.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입니다. 있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입니다. 침해 안 하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안 한답니다. 안 한다.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자, 5분만 하면 쉽니다. 13페이지를 갑니다. 13페이지 갑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오더바이더 오. 여러분들 거기다가 소재지라는 말하고 주소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다. 시작. 소재지.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의 신청은 은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그거는 어디다 간다? 지방법원. 2번입니다. 이의 신청 서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기소. 그 다음에 각하 결정의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시작. 없다. 그럼 각하 결정 밑에다가 등기 실행이라고 적어 볼게요. 등기 실행.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시작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그러나 요래 공부를 합니다. 요 제3자 위에다가 하나를 더 써볼게요. 그럼 이해관계인이라면 써보세요. 이해관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정합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진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이라는 말은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돼.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의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등기가 실행됐다면 이해관계는 있을 수 뭐다? 있지. 그럼 이의신청할 수 시작 있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등기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력은 시작 없다.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하기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부기등기를 해놓고 재판할 수 뭐다? 있다. 불복입니다.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통과. 자, 우리가 오전에 잘 마쳤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있잖아요. 지적법을 공부하러 가도록 합니다.